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참이겠지. 근데 이게 0이네. 그럼 인수분해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이해되나요? 요거를 이해하면 좋겠다. 뭐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다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3-2a 플러스 b는 0 5,0 지나간다고 해서 5, 25, 75 10a 플러스 b는 0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괜찮습니까? 이걸로 a, b를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 보고 y 값이 0일 때 x 값이 마이너스 1이랑 5네? 라고 이야기하면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랑 5니까 그냥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도 좋고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A와 B를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A와 B를 구하고 다시 여기 극대값 10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극대는 여기서 가진다. 여기 보면 미분을 했을 때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오라 그랬는데 이 지점이 f'x가 0이 되는 지점이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지점이 x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오라 그랬으니까 여기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값이 5 아니었냐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y값은 10이다. 극대값은 1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10을 지나가는구나. 얘는 여기다 대입해서 식이 참이다. 그래서 1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c를 구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3차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5야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자, 다음 연습을 좀 해보시고 예제 2번 유형 2번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얘도 결국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예요. 증감표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니네가 그래프를 그냥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f'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위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2랑 0을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도함수 그래프더라. 그래서 얘는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6, 24, 8 얼마야? 24 여기네. 여기 0 지나가고 y절편이 8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겠죠. 여기가 2쯤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볼 생각인데 이 위치는 잠깐만, 외자가 i냐? 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고? 이거냐? 이거 같지? 자,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훨씬 더 솟구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8이랑 마이너스 2랑 위치 관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당히 그래프를 압축하고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적당히 조절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최대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랑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소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여기랑 여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27에서 2를 곱하면 54 마이너스 96 54 플러스 8 딱 8이네.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고, x가 2일 때 8이 16 4, 6, 24 8 해서 여기 엄청 작네.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2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가 이쪽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 구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최대 치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8일 때가 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일 때가 최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 3번 방정식에서의 활용. 자, 방정식으로 물어봤지만 우리는 함수로 풉니다. 이 행동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걸 배우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걸 좀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방정식으로 물어봤지만 우리는 함수로 푼다. 그리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a는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얘네를 넘겨서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8x의 제곱은 a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이 모양을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8x의 제곱이라는 함수와 a의 연립방정식이다. 연립방정식 하려고 y에다 a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찾고 있는데 이항을 했다고 해서 이 해랑 이 해는 당연히 같을 거다라는 거죠. 이항을 했다고 해서 다른 해가 나타나진 않는다. 같은 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해가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걸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해도 전부 다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와 요거 그려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마이너스 미분하면 16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세 지점이 있고 얘는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소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좌표 평면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6 48, 32 해서 16 x가 0일 때는 0 x가 2일 때도 16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y는 a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가로로 선을 긋는 겁니다. y는 a 이거는. 그래서 가로로 선을 그어서 4개의 근이 나오려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사이면 좋겠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6보다 작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근을 구할 수 있다. 이 실근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점이 4개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에 관한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교점이 4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4번. 내가 유형 4번까지 하고 니네 문제 푸는 시간 좀 줄게요. 그 다음에 괜찮으면 속도, 가속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좀 적당히 풀고 나면 조금도 할 수 있으면 조금 할게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하여 이걸 성립하고 싶다. a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습니다. 지금 내가 풀어주고 있는 그림이 여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만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고 꼭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고 y는 a라는 게 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 중에 이 함수가 더 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6으로 묶었을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어서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아래로 물러기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그래프를 다시 좌표 평면에다 좀 이쁘게 그려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3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6이니까 4분의 24에서 4분의 5를 빼는 거라서 4분의 1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3이니까 여기, 그리고 x가 1일 때 1 대입하면은 4, 3, 6, 3 해서 마이너스 2네요. 아이 뭐야, 그림이 좀 이쁘게 안 그려지겠는데? 여기쯤 하면 되나?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지금 문제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이 얘보다 커야 된다. 얘가, 이 함수가 a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는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이 이 a보다는 무조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접하는 거,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같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보다는 작으면 되겠구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 범위면 이걸 만족한다 해서 정수 a 중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는 같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있다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기 유형 문제랑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랑 다 풀어보세요. 문제랑. 여기까지 풀고 괜찮으면 속도 가속할게요. 자, 약간 이제 그래프를 니네가 그릴 수 있으면 이런 느낌이라는 건 이해해야 됩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대략 요런 느낌? 여기에 x 값이 마이너스 1, 여기에 x 값이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접하고 x가 2인 지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fx, 이거를 gx라고 했을 때
그냥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식이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여기 이거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G의 마이너스 1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G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더라.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은 0.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 G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0. fx 마이너스 gx를 hx라고 했을 때 얘는 h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뜻이고 h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다. 이때 이걸 보고 h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라는 게 복잡한 표현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까 전에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더 하자면 fx가 있는데 f의 a가 0이고 f'a가 0이라면 f의 x는 x-a라는 인수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보고 이걸 생각 못하면 안 되는 거죠. a,0 지나간다.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 이해되니? 설명해줘? 자,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이런 걸 배웁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우죠. 예를 들어서 1,0이랑 5,0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y 값이 0일 때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x가 1하고 5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y가 0일 때 x가 1하고 5다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x가 1하고 5다. 여기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1하고 5다라는 말은 이게 해라는 뜻이죠. 해. 괜찮습니까? 2차 방정식이 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해는 인수분해로 표현되어 있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x-1, x-5 이렇게 생기면 해가 1이랑 5거든. 맞아요? 2차 방정식의 해가 1이랑 5가 되려면 인수분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간 이유는 y값이 0이어서 0을 쓴 거잖아. 그 원래대로 되돌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0을 만족한다. 요거를 함수로는 이렇게 기호를 쓰죠. x가 1일 때 y가 0이라고. 이걸 순서쌍으로 표현한 게 이거잖아. 맞아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보고 요 인수를 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 인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엄청나게 당연한 거예요. 중3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보고 이 인수가 또 올라야 된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요거를 미분을 해서 1 곱하기 gx x-a에 g'x f'a는 ga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없어지니까. 근데 이게 0이래. 그래서 ga가 0이구나. ga가 0이라는 말은 gx라는 애는 또 얘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gx 대신에 대입을 하면은 fx는 x-a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 디폴트 값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 이게 떠올라야 돼. 알겠지?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거.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요거. 요 인수를 갖는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 2를 대입했을 때 이것도 0이니까 여기서 이런 인수를 갖는다. 라고 식을 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hx 대신에 원래대로 되돌리게 되면 fx-g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의 x 마이너스인데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의 x 마이너스 2의 gx 식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쓰고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gx는 2x 플러스 k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이 gx 대신에 2x 플러스 k 이렇게 쓴 다음에 fx의 극대극소를 구한다. 이런. k 때문에 극대값, 극소값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극대값이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고 극소값도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요. 빼면 k는 없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 쓰는 거를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 영상을 찍었어 그랬네. 자, 그러면 그냥 속도가 속도 얼른 설명하고 30번 문제 푸시해 줄게요. 자, 속도가 속도. 자, 속도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100km인데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만에 갔다. 5시간 갈까? 5시간 걸렸다. 차가 막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1시간에 몇 킬로 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승민 1시간에 몇 킬로? 1시간에 20km 갔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1시간마다 20km 갔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20km는 평균 속도구나. 우리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속도를 구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속도라는 건 전부 다 평균 속도였던 거예요. 승민이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했겠지? 100 나누기 5. 100 나누기 5를 한 이유는 시간이 0일 때 움직이지 않았고 5시간 동안 100km 움직였으니까. 괜찮습니까? 총 시간 분의 움직인 거리, 이건 한 거죠. 니네가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이거 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미분 계수 이야기할 때 평균 변화율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평균 변화율 할 때도 이게 뭐 A고 여기가 B다. 여기가 A, FA고 여기가 B, FB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균 변화율. 괜찮습니까? 그럼 이것도 거의 그냥 같은 거지, 그래프로 따지면. 뭐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니까 여기 0,0 시간, 위치. 괜찮습니까? 시간, 위치. 괜찮습니까?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똑같이 계산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구했어요. 평균 속도를 구했어.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극한을 구해서 순간 속도를 구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평균 속도가 있을 거고 순간 속도가 있을 건데 순간 속도는 평균 속도에 대한 극한이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분계수 구할 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균 변화율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극한을 때리면 이제 f'이 되는 거죠. 미분계수가. 괜찮습니까? 그래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거겠죠. 시간이 x 역할을 하게 되고 괜찮습니까? 시간이 x 역할을 하게 되고 위치가 y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위치가 y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이겁니다. 위치가 y 역할을 하게 되고 시간이 x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이 애는 뭐냐? 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0입니다.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괜찮지?
자, 움직이는 건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초 지나니까 3에 가 있다. 1초 지나니까 3에 가 있다. 그러면 3초 지나고 나서 마이너스 3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죠. 1초에 3만큼 움직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1초에 3만큼 움직이고 있으니까 2초 동안 뒤로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3초에는 마이너스 3에 가 있고, 그 다음에 6초에는 6에 가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까? 상황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볼까 해요. 자, 실제로 얘 움직이는 건 이거야. 내가 지금 따로 그려서 그런데 얘가 요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됐지? 근데 이거 그래프가 겹치잖아. 그냥 수직선 위로 이렇게 기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겹치는 걸 니네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프를 분명히 직선 운동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괜찮죠?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준다고요. 0초일 이거 위치 0초일 때 0에 있었는데 1초에 있을 때 3에 있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도 변하고 있다. 그러면 3초에는 마이너스 3으로 갔으니까 2초일 때는 0이 있겠죠. 3초일 때는 마이너스 3에 가 있을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4, 5, 6. 6일 때는 6에 가 있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괜찮습니까? 요 그래프 이해됐나요? 그 얘기 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위치 그래프죠. 이게 수직선입니다. 알겠죠? 이게 수직선이고 시간 때문에 옆으로 쭉 늘어뜨린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빡 압축을 해서 얘를 이렇게 딱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의 방향이고 이게 음의 방향이니까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야 돼. 괜찮습니까? 얘를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 돌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축이 필요해서 시간축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보고 니네는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인데 그래프가 막 겹치니까 겹치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늘어뜨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 그래프를 보통 이야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y에 대한 그래프 그립니다. y는 x의 제곱 이렇게 하잖아. 이해되죠? y는 x의 제곱. 그럼 얘는 위치는 몇 t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제는. 괜찮습니까? 보통 시간을 t로 표현을 하니까. 괜찮아요? y는 몇 x 하는 느낌으로 위치는 몇 t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초일 때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초일 때의 시간, 2초일 때의 위치가 나오는 거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y 프라임은 2x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y를 미분하면 x에 대한 도함수가 나타나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괜찮습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지. 이까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위치를 미분하겠죠?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순간속도가 나온다고.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위치에 대한 평균 변화율 요래 위치 두 개 잡고 괜찮습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두 개 잡고 평균 변화를 만들면은 그걸로는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나는 미분을 하고 싶어. 미분을 하려면 순간속도 계산하면 되고 순간속도가 미분계수인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도 미분계수는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x에 관한 식을 미분해버리는 거잖아. 여기에서도 여기 t에 관한 이 식을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y 프라임 쓰는 것처럼 위치 프라임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도는 순간속도예요, 이제. 알겠죠? 평균 속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순간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됐죠? 다음,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0이면 등속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건 니네 지금 물리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지? 가속도가 1이면 속도가 1씩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잖아. 그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된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유형 5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있다. 자, 위치가 각각 절이 된다. A에서 속도가 같다. 야, 속도가 같으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 미분했을 때 가 같아야 되는 거죠. 미분하면 속도니까. 속력이랑 속도랑 구별을 해야 됩니다. 속도는 음이 있어요. 알겠죠? 속력은 음이 없습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움직이는 애를 우리는 속도를 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양의 방향, 보통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위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속도가 양인 거는 오른쪽 또는 위고 속도가 음이면 왼쪽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걸 속도가 음이다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속도가 같다 그랬으니까 미분했을 때 같아야 된다. 그래서 t값 찾아가지고 마무리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유지육번. 자, 위치식을 알려줬죠? 가속도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치에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해됐어요? 그게 끝이에요. 속도 가속도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속도 가속도 뒤에 있는 문제 중에 뭐 쓸만한 거 없나? 뭐 유형
5의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설명을 내가 또 너무 많이 하고 있네. 이게 문제 풀 시간 줘야 되는데. 이까지만 하고 또 문제 풉시다. 자, 속도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3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3. 그래서 넘어가서 자, t값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 t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t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t값은 음수값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죠?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나머지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문제 한번 쭉 풀어보죠. 자, 우리는 적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은 식을 구하고 있는 거고, 정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식은 뭐냐면은 모든 식은 원시함수가 있다. 이걸로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지?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그 다항식을 미분할 줄 알면, 그러면 지금 써준 이 식도 어떤 식이 미분된 식 아닐까? 라고 그 전에 뭔가 미분을 하지 않았었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y는 fx는 뭐 3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조차도 미분된 식 아닐까? 이거 위에 더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미분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그 전에 미분되기 전의 상황이 또 하나 더 있었지 않았을까를 예상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 단계의 모양을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문자, 이건 대문자. 그래서 부정적분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라지 fx
스몰 fx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대충.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여기는 상수값.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다 C를 쓰니까. 여기에는 상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쓴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x의 세제곱은 확실하죠. 얘 미분하면 이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식이 존재했고 그 식을 미분한 식일 거야 를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정적분은 뭐냐면 면적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겁니다. 이 정적분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이 부정적분은 뉴턴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 정적분 이쪽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요. 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호수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근데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이쁘게 사각형이 아니어서 쉽게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사각형을 막 채워 넣겠다는 거죠. 막 채워 넣겠다. 그러면 이런 중간중간에 비는 건 좀 작은 걸로 채우고 좀 작은 걸로 채우고 좀 작은 걸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사각형들을 모아서 넓이를 다 더하면은 이 호수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도 원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육각형. 그리기가 힘들어. 정육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러면 원래 원이랑 오차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팔각형을 그렸다. 이렇게. 그래도 오차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정사각형의 모양을 키워나가면 원과 점점 닮아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모양을 잡아나가는 그런 형태, 면적을 키워나가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사각형의 넓이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깨알같이 다 채워 넣으면 내가 원하는 호수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큼직큼직하게 넣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사각형 모양이 작아져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정밀하게 계산을 하려면 여기에 완전 깨알같은 사각형을 채워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수록 더 작은 도형이 구석구석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극한과 다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정적분은 넓이의 극한값이에요. 생각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알겠지? 고대 중국이나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이런 것에서부터 꾸준히 생각은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뉴턴과 같이 살던 동시대 때 라이프니츠
라는 사람이 거의 체계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분의 기호, 부정적분의 기호 여기 S 있거든요. S는 길게 쓴 S의 형태인데 얘는 썸의 첫 글자 S를 쓴 거예요. 합.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쓴 사람도 얘입니다. 이 기호를 만든 사람도 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식은 거의 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분에 관한 것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뉴턴이 너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랑 소송을 해가지고 뉴턴이 이겼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딴 데 살았거든. 뉴턴이 영국 사람이고 라이프니츠가 독일 사람인데 거의 동시간대에 다른 개념으로 같은 걸 생각해낸 거예요. 뉴턴은 일반적으로 속도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게 물리학자였으니까 속도 가속도를 이용한 적분을 생각해낸 거고, 이런 느낌이죠. 뉴턴이 한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를 속도추, 여기를 시간추. 속도가 1로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배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거리는 길이란 말이야. 거리는 길이기 때문에 보통 선으로 얼마인지를 쟀던 건데, 이 뉴턴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시간이랑 속도랑 곱해서 이 넓이를 거리로 잴 수 있겠구나.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1이야. 1분 동안 갔어. 1초 동안 갔어. 그럼 움직인 거리는 1이겠죠. 2초 동안 갔어. 1 곱하기 2니까 2만큼 움직였을 것이고. 움직인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이런 식으로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길이로만 판단을 하던 그 시절에 뉴턴이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준 거죠. 근데 이 면적 값이 겁나 신기하게 어떤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속도 그래프를 적분한 그 값이랑 똑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됐습니까? 해보니까, 야, 이 신기한데?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발견을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계산하는 거지, 도형이 그냥. 넓이를 계산하는데 적절한 규칙을 맞춰가지고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면적이 얼마다 라고 계산하는 식을 만들었는데, 뭐야, 이것도 그래프를 적분한 거랑 똑같네? 이 넓이가 적분한 값이랑 똑같네? 라고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도가 속도로 면적을 계산하다가 그걸 알게 된 거고, 이 사람은 그냥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다가 알게 된 거지. 괜찮죠? 근데 계산 결과가 둘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 논문을 냈는데, 뉴턴이 나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송이 된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뉴턴이 잘 나가서 뉴턴이 이겼다. 근데 뉴턴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지, 생각이 좀 약간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 이쪽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 여러 곳에 다 적용을 잘 못했어. 그리고 뉴턴이 생각한 그 계산 법칙에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쪽 독일에서 만든 얘는 오류가 없이 진짜 거의 대부분 다 깔끔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배우는 정적분은 전부 다 얘 거죠. 알겠죠? 얘가 생각했던 것들은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모든 곳에 다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뉴턴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걸 고집하다가 수학적인 실력이 다른 유럽 지역보다 많이 낙후돼 버리고, 이제 다른 유럽,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본토는 전부 다 이 사람 걸 따왔어.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 영국 수학 학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완전 최고였는데 거기가 많이 이제 죽어버리고 다른 데가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부정적분은 설명할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정적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지금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미적분에서 적분을 배울 때 제일 처음 설명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수투에서도 배워야 되는 내용이야. 사실은 이것도 수투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어렵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걸 안 가르쳐. 이걸 안 가르치니까 진짜로 모든 걸 공식으로 풀게 되는 거야. 개념을 모르고 그냥 식만 써서 푸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거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를 1이라고 할 겁니다. 나는 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직선처럼 보이나? 각도를 좀 더 줄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이 면적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하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이쁜 사각형, 직사각형을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이 면적을 계산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할 건데 내가 원하는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내가 원하는 면적보다 조금 작게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샌드위치 정리가 그거잖아. 큰 것도 극한을 보내고 작은 것도 극한을 보냈을 때 큰 거와 작은 애가 같은 데로 가면 사이에 껴있는 애도 같은 데로 갈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면적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여기가 1이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 n개의 직사각형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n등분 할 거예요. n등분. 알겠죠? 그래서 식을 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채워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쭉 채워 넣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n 등분이니까 여기 x값이 n분의 1, 여기 x값이 n분의 2, 여기 x값이 n분의 3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를 n분의 n-2 마이너스 1 n분의 n 이렇게 쓸 거예요. 1이라고 써도 되는데 n분의 n이라고 쓰면 규칙적이게 돼 보이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n분의 1 곱하기 세로 길이는 이 함수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 길이. 괜찮습니까? 이 함수값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이 함수값은 이 점을 요 x값에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1, n분의 1의 제곱일 거야. 그래서 세로 길이는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죠. 두 번째 사각형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는 n분의 1 세로 길이는 이 점인데 이 길이는 x가 n분의 2일 때 y값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2, n분의 2의 제곱이겠죠. 식이 이거라서. 그래서 세로 길이 n분의 2의 제곱. 이 사각형 넓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이 점의 좌표를 이해해야 돼요. 이 점의 좌표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1, n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도 힘들어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 n분의 2, n분의 2의 제곱,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3,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세로 길이가 얘랑 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이 가로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n분의 1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쭉 더하다가 마지막에는 여기 요거랑 마지막에 이렇게 더하겠죠. 이렇게 하면 n개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더하면 오차가 있죠. 오차는 어디가 오차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원래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면적보다 오버해서 구하는 영역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이 부분이 오차로 나타나니까 이 오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잘게 쪼개보는 거죠. 예를 들어 2배로 잘게 쪼개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오차가 날아가는 거죠. 이 부분은 사라진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n개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사각형이 들어가면 오차가 더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아, 여기에 사각형을 많이 때려 넣으면 때려 넣을수록 오차가 줄어들겠구나 라고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각형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사각형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다는 건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좁히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좁히려면은 이 직사각형 가로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3자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가 n개잖아. n 값을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n분의 1, 직사각형의 개수가 n개. 그러니까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작아지니까 가로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사각형의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한 칸 한 칸의 가로 길이가 작아지는 만큼 안에 상자를 많이 더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촘촘하게 빽빽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얇게. 그럼 그거를 극한 때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엄청나게 얇은 그 직사각형이 거의 실처럼 보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거의 실처럼 만들어서 쫙 이렇게 넓이를 계산하면 오차가 거의 없지 않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극한을 이용해서 설명할 거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모양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n분의 1로 묶어도 되죠? 괜찮습니까? n분의 1로 묶으면 n분의 1 제곱 n분의 2 제곱 n분의 n-1의 제곱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일정하게 변하는 덧셈을 간단하게 쓰라고 시그마를 배운 거예요. 맞습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덧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쓰라고 시그마를 배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시그마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K가 1이면 요거, K가 2면 요거, K가 3이면 그 다음, K가 n-1이면 이거, K가 n이면 이거. 시그마가 덧셈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이 n개의 덧셈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난 어떻게 하고 싶어요? n 값을 키우고 싶어요. n 값을 키우면 상자의 개수가 많아지고 가로 길이가 줄어들어서 실 같은 직사각형이 쫙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n 값을 키우는 걸 이걸로 설명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게 정적분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리미트 시그마 용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안에 직사각형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운데를 벌려서 직사각형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양옆은 요 폭이 쫙 줄어들면서 옆으로 막 밀려나는 느낌이 나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들은 폭이 막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싹 밀려나고 안에 사각형을 계속 집어넣는. 괜찮습니까? 가운데다가 직사각형을 계속 집어넣고 얘는 폭이 막 줄어들면서 계속 양옆으로 밀려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기호를 정적분 기호로 쓸 수 있게 돼요. 자, 여기는 시작 지점. 우리 이 시그마 해놓은 거랑 비슷해요. 시작과 끝. 여기는 끝 지점. 여기에는 식.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정적분식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여기. 자, 이 식이 나온 이유는, 이게 나온 이유는 식이 이거고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X값이 여기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1부터 대입하려면서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X값이 n분의 1이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X값이 n분의 1이야. 여기 가운데를 벌리고 직사각형을 계속 때려 넣어요. 됐죠? 그럼 여기 폭이 줄어들면서 양옆으로 쫙 밀린다 그랬죠? 양옆으로 밀리는데 여기까지만 오지 않겠니? 첫 번째 이 X값이 폭이 좁아들면서 이렇게 꽉 오면서 여기에 실같이 딱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면 0이라는 거죠. 0에 가깝게 붙어서 실처럼 되어 있을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난 0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X값은 여기 있지. K가 N일 때. 괜찮습니까? 제일 마지막 X값은 K가 N일 때고, 괜찮습니까? N분의 N은 X값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벌리고 여기에 때려 넣으면 얘가 이쪽으로 쫙 밀려들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그래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지. 괜찮아요? 얘네들이 막 이쪽으로 쫓겨나듯이 이쪽으로 막 올 건데 괜찮아요? 얘는 여기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고, 식은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x의 제곱, 여기 있는 얘가 x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x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는 뒤에 변화율을 쓰거든요. 변화율. x에 대한 변화율. 여기에서 x에 대한 변화율은 이거죠.
가로 1. 괜찮습니까? n분의 1. 원래 모양 n분의 1. 우리는 x의 변화율을 dx라고 보통 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을 한 식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법. 적분이잖아요? 적분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건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원래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이게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고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괜찮습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0, 1 쓰고 1 대입한 거 있죠? 1을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나 편리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발견해보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된 거지. 괜찮습니까? 해보니까 되게 좋은데? 완전 편한데? 이렇게 된 거죠. 넓이를 계산해보려고 하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면적이 3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실제로 이것도 3분의 1이 되는가 한번 계속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시그마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로 배웠냐면 이거 따로따로 줄 수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k만 변수이기 때문에 n은 3수 취급해서 밖으로 빨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공식 있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시그마 k제곱 공식입니다. 이까지 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극한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이거 극한 최근에 배웠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 맞습니까? 이걸 극한 보내면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가만히 보니까 뭐야 이거 적분하면 겁나 쉬운데 이렇게 된 거지. 적분에서 계산을 하는 거랑 극한으로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데?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적을 크게 계산을 하니까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넓이를 좀 작게 계산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빨간색으로 가면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모자라죠? 위에 공간이 비니까 모자랍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게 모자라는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는 상자 하나 빼버리고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넓이를 크게 계산한 거랑 작게 계산한 거랑 비교했을 때 상자 하나가 부족해요. 직사각형 개수가 하나 모자라.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어느 지점이 모자라면 여기가 모자라요. 그리고 크기도 훨씬 더 작아. 이 직사각형들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가로 n분의 1. 세로는 어차피 여기를 쓰니까 똑같죠, 여기. 가로 n분의 1. 세로는 이 길이를 사용하는 거니까 똑같죠? 괜찮습니까? 쭉 계산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은 가로 n분의 1. 세로 길이가 여기지. 이걸 왜 써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이 세로 길이가 이 점의 좌표가 n-1, n분의 n-1의 제곱입니다. 이 점.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n, n분의 n의 제곱이 되고. 어려워요? 사각형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똑같죠? n분의 1로 묶어가지고 시그마로 표현을 한다면 이번에는 n-1까지만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가운데를 벌리고 직사각형을 때려 넣으면서 이 양쪽으로 쫙 밀려나도록 가로폭이 줄어들면서 양쪽으로 밀려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테그랄.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입니다. 이제 알겠죠? 단어가 인테그랄이에요. 인테그랄. 자, 첫 번째 시작 지점 k가 1일 때, 첫 번째 x 값은 n분의 1이구나 라는 거죠. 여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가운데를 벌리고 직사각형을 가운데다 때려 넣으면 이 양옆으로 쫙 밀려나가면서 가로폭이 줄어들 거라고. 괜찮죠? 그러면 얘는 똑같이 이쪽으로 밀려나겠죠. 어디까지 밀려나냐면 여기까지 밀려날 겁니다. 그래서 0까지 밀려나고 그 다음에 얘 또한 가운데를 벌리고 직사각형을 때려 넣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어디까지 밀려날 거냐면 거의 1까지 밀려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극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완벽하게 1은 아니지만 1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가까이 붙어 있겠지, 실처럼. 그럼 우리 1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극한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사이의 간격이 원래 n분의 1이니까 dx. 이런 식으로. 똑같아졌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시그마로 그대로 계산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을 계산하는 식이 6분의 n-1에 n에 2n-1이고 얘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극한을 보내도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두 번째 그린에는 확실히 내가 구하려고 했던 면적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을 극한 보내니까 3분의 1로 가고, 첫 번째 구했던 거는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애보다 무조건 넓이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걔에 대한 극한 값을 계산하니까 3분의 1이 돼서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3이 된다. 아니 3분의 1이 된다. 내가 원하는 넓이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높이 있죠. 높이. 세로 길이.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값을 사용한다는 거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로 길이를 함수값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값이라는 게 항상 양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원리가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을 막 때려 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직사각형을 막 때려 넣는 건데 가로 길이야. 가로는 길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세로 길이가 전부 다 함수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함수값은 다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이 값은 음수값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는 거죠. 왜 절대값을 씌우면 되냐면 여기가 음수가 나온 게 부호가 음수여서 그렇지 이상하게 계산한 건 아니거든요. 괜찮습니까? 부호만 양수로 만들어주면 정확하게 양수값이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그냥 함수값이 음수여서 그랬던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이렇게 생긴 애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이렇게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사각형도 1 곱하기 함수값, 여기 있는 사각형 가로 길이 1 곱하기 함수값, 그 다음에 1 곱하기 함수값 이렇게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넓이 계산하면 이거 총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2잖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난 넓이를 원해.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를 원해. 넓이는 여기에다 절대값만 씌우면 되지 뭐. 이거에 대한 넓이는 확실하게 12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넓이와 정적분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정적분은 음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적분은 정확하게 넓이를 구하는 식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지 정적분 값이 무조건 넓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x축 위쪽이면은 함수값이 양수여서 각각의 정적분 값이 다 양수값을 가질 거니까 넓이랑 정적분 값이랑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처럼 x축 아래쪽은 우리가 정적분이랑 넓이랑 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정적분을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실처럼 때려놓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로 길이를 기준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함수값을 썼었고, 함수값은 x축 위쪽은 양수값을 갖고 x축 아래쪽은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정적분을 할 때 x축 아래쪽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x축 위쪽을 계산하게 되면 정적분 값이 양수로 나타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정적분은 주식할 때 많이 씁니다. 주식할 때 그 주식량 같은 게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할 때 보통 많이 쓰이고, 하여튼 뭐 이리저리 많이 쓰인다.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하면 좋겠다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하고, 정적분 좀 더 설명을 하고, 이 적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속도, 가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미분해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된 것처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분해서 속도, 가속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